저희는 아침에 이렇게 와서 우아한 여자. 커피를 내립니다. 그치? 처음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 저번에도 진짜. 응. 어쩜 이렇게 바삭바삭해요? 맛있지? 11시 정도에 자. 그리고 6시에 일어나. 11시 정도에 자서 6시? 응. 빨리 자면 10시 반에서 6시. 그렇게 일찍 자? 아, 일찍 자는구나. 바람 살랑. 그래서 이제 3월 학기초 지나고 4월 뭐야? 궁금한 거 물어봐. 4월 이제 이제 운영 교육과정 4월 4월 운영 4월은 빡시게 이제 돌아가지. 네. 그러니까 3월은 빡시게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서 이제 되게 잔인했던 3월이 끝났고 개별화까지 끝냈고 그다음이 이제 정말 개별화 짠 거에 따라서 내가 애들을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한 안정화. 교육과정에 대한 것들의 고민들이 좀 더 촘촘하게 들어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 장애 이해랑 우리 지난번에 만났을 때 장애 이해 얘기했구나. 장애인이 올해 넘겼어. 누구한테? 다른 분한테? 올해는 그래서 반가워했었던 거고. 오. 나는 올해 애들이 똑똑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과정은. 얘기들을 초등, 중등 다를 것 같은 거야. 다르지. 완전 다르지. 초등은 어떤 식으로 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넌 어떻게 해? 너 근데- 주제별로 해? 프로젝트처럼 해? 뭘로 해? 근데 아니면-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이라는 게 우리는 초등은 학교 일반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일반 교육과정에 따라서 우리는 가는 거잖아. 우리도. 그래서 애들이 국어 수학 애들 그 과목 따라 쭉 따라가는 거고 그 안에서 나는 국어하고 수학을 가지고 데리고서 내가 그 과정에 맞춰서 하는 거야. 진도 따라가는 거야? 진도 따라가. 5학년 아이들은 진도를 따라가는데 얘네들이 그래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독해 내지는 뭐 아직 문장을 잘 못 쓰는 아이들이 있으면 문장 구성하는 거, 쓰기 연습하는 거라든가 그 학년에 5학년이 뭐 경험에 따라서 하는 글쓰기 하면 이제 그거를 내가 경험을 끄집어내서 그걸 문장이든 글로 쓰게 하는 거를 수업 안에 내가 어떻게 녹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거야. 재미있게. 얘네는 재미없으면 또 싫어할 테니까 어떻게 재밌게 해야지 글쓰기를 할까? 그 첫 번째 단원인가 두 번째 단원에서 고민을, 그러니까 대화에 공감하는 대화 이런 거였거든. 그래서 그리고 고민 상담하는 것들을 하면서 글쓰기, 고민 상담소. 그래서 너 숙제로 고민 있으면 써갖고 여기 써갖고 와. 나도 선생님도 써갖고 올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꿔서 거기에 대한 답을 써주는 거. 그 해결해주게 대한 걸 써주는 거야. 그게 원래 교과서에 있어. 그렇게 해서 붙어져 있어. 근데 그거를 그냥 똑같이 한 거긴 한데 그 반에서 같았으면 아이들 반 전체가 써서 고민함에다 넣고 누구 건진 모르지만 그 고민을 가져서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쓰는 거겠지, 해결을. 나랑 얘랑 둘이 하는 거니까 했는데 나는 1대1이야? 그 시간은 3명이서 나가 2대1 같은 학년 애들 2명. 근데 시간이 얘는 수학이었고 얘는 국어였어.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일단 얘 먼저 온 애 수학 시간인 애한테 야 너도 이거 하나만 써봐. 빨리 얘 오기 전에 쉬는 시간에 이거 한 번만 써봐. 고민이요? 없는데요? 그래서 뭐 엄마가 게임을 못하게 해요. 뭐 이래서 일단 써봐. 선생님 쓸게 해서 썼어. 근데 얘가 또 쉬는 시간 끝나고 왔길래 자 그러면 이제 앞부분에 그냥 그거를 같이 해서 서로 고민을 어차피 얘도 같은 그거니까 쓰고서 나누고 뭐 이런 식인 거야. 둘 다 막 엄마 게임을 못하게 해요. 둘 다 그러니까 고민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다. 나의 고민, 나는 우리 아들이 이제 엄마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되게 못됐게 말을 하고 그런 게 참 어떻게 하면 아들과 사이가 좋아질 수 있나요? 그랬어. 일단 혼내세요. 일단 혼내세요. 애들 등상담이 현명하네, 현명해. 야, 일단 혼내면 나는 애들이랑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랑 사이가 나빠지잖아. 그랬더니 일단 엄하게 혼내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래. 애들도 안다니까. 그런다니까. 처음부터 빡시게 돌리세요. 그래야 그게 인생인 줄 알아요. 이런 거라니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 반 애가 나한테 이제 엄마가 게임을 현질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럼 일단 엄마한테 조건을 내놓고 엄마가 좋아할 만한 조건을 내놓고 그거를 달성하면 현질을 할 수 있게 하세요. 아니면 첫 번째는 게임을 더 열심히 해서 실력을 키운 다음에 현질이 없어도 그 아이템을 얻을 수 있게 하세요. 근데 그게 안 되다 현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뭐 책 읽기라든가 엄마가 좋아할 만한 요소를 내걸고 그거를 해보세요. 그냥 그렇게 했더니 네 괜찮네요. 성의 없어. 너무하네. 괜찮네요.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하네. 귀엽다. 재밌더라고. 몇 학년이야? 5학년. 근데 우리 아들이랑 나이가 똑같으니까 그게 또 더 좋은 재밌네. 거야. 괜찮다.
그런 식으로. 근데 일반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건데 이거 교과서를 벗어나서 딴 것도 할 수 있기는 한데 요거를 벗어나서 딴 거 하는 거에 대한 진도를 그럼 내가 이걸 다 훑어줘야 될 텐데 뭐 이런 강박도 약간 좀 있고 이걸 다른 교과랑 같이 접목을 시켜서 나도 올해 사실 해주면 좋지. 사실 그게 원칙이니까. 생각하는 게 한 가지 달별로 주제 하나씩을 정해갖고 그 주제를 가지고 미술 활동이든 수학 활동이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좀 과학까지도 좀 이렇게 섞어서 해보고 싶더라고. 그렇게도 많이 하더라고. 아예 그냥 정규 교육과정 상관없이 프로젝트 형식으로. 초등은 많이 하더라고. 많이 해요. 그치?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걸 촘촘히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고민이 생각이 그렇지. 들어서 프로젝트 수업은 사실 준비를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다 연결돼야 되니까. 이미 해오고 이미 교과서에서 있는 대로 제시하는 대로 이걸 따라가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사실 편하고 편해. 매우 편해. 그래서 특별한 수업 준비와 고민 없이 그렇지. 쭉 그냥 살 수 있어 수업을. 그리고 그게 또 내가 원하는 바야. 필요해. 내가 몹시 원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뭔가 좀 더를 해보려면 재미는 있을 테지만 고민과 준비가 많이 필요해. 맞아. 그래서 그거에서 고민하고 있어서 아예 그래서 학기 초에 시작할 때 지금 시작할 때니까 아니면 한 달별로 계획을 세울 때 하나를 주제를 고민을 하고 그걸로 가지고서 좀 짜볼까. 아예 미리 주제를 정해놓고 짜서 놓을까. 그러니까 전에는 월별 활동 내용 해갖고 비슷하게 했어. 요리 활동, 그림책 활동 두 가지 한다 이렇게 해서 전체 12월달 계획 세워놓고 교육과정에 넣어놓고 그리고서 이제 주별로는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그때그때 보고 눈에 들어오는 그림책 이런 거 가지고 했으니까. 싫어합니다. 원래 그게 원칙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했단 말이야. 어쨌든 교육과정 안에 내가 주제를 써놓고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사실 쉽지 않잖아. 그게 미리 쫙 하는 게 미리는 또 어려워. 그리고 또 애들 수준도 달라지고 변동이 중간중간 있어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많지. 제일 쉬운 거는 진짜. 근데 진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 내가 제일 원하고 원칙이야. 근데 초등은 이런 식으로 국어나 수학, 사회, 과학 이런 다른 과목에 대한 어려움을 선생님 특수교사가 만져줬으면 하는 바람에 그것까지도 끌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게 기본이란 말이야. 여기에 딴 거 더 하기에는 시간이 안 돼. 없지.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게 사실 제일 좋아. 제일 원칙이고 교사도 너무 힘들이지 않고 오히려 충실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중등은? 우린 그게 안 되는 거지. 너무 어려운 거지. 특히 고등학교는 진짜 교사의 역량이 엄청 중요하겠네. 엄청 교육과정은 완전 짜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짜? 안 하면 그럼 중고등학교에 중등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짜는 거 혹은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는 기본교육과정, 고등학교 기본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갖다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럼 기본교육과정을 갖다 쓴다는 얘기는 아이들 수업할 때 기본교육과정 가지고 교과서가 똑같이 있나? 교과서 있지. 기본교육과정 1, 2, 3, 4학년분 말고 그 이후에 교과서 가지고 고등학교 거 고등학교 거 있어서 그거 뭐 수학, 가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는데 수준이 안 맞잖아. 또 어떤 애들은 또 수준도 안 맞고 아무 재미없어. 그 교과서가 조금. 초등은 괜찮더라고. 초등은 괜찮지. 막 스티커 붙이는 거, 활동하는 우리도 거. 그래. 그래? 근데 나는 고등학교 와가지고 또 애들 수준이 있고 그림도 좀 그렇고. 그렇지. 유치하고. 그리고 또 그게 진도 이렇게 어쨌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놨잖아. 좀 재미없어. 그리고 하여튼 좀 어려워. 이게 너무 일반 교과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일반 교과를 애들이 이해 못할 거 아니야. 애들도 이해 못하고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해. 그래. 고3이잖아. 이번에 고3. 고등학교 국어를 내가 어떻게 가르쳐. 그리고 그 사실 아예 수준이 안 맞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시간표 짜는 것도 사실 힘들고 뭐 초등학교처럼 뭐 한두 명 불러가지고 개별화 수업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운영 방식이야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보다 그냥 다 동시에 불러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지.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선생님하고 협력이 잘 되면 이제 고1에서 고2, 고3 가면 선택교과로 나뉘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는 힘들고 선택교과 들어가면 애들마다 다 배우는 교과목이 다르니까 고1만 이제 공통이니까 고1 때 하면 이제 뭐 공통사회 정도 아니면 몇 가지 정보 뭐 이런 좀 쉬운
애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 실생활이랑 좀 연관된? 이제 막 시작하는 뭐 일본어 한문 뭐 그런 식의 몇몇 것들을 뭐 일반 교과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 일반 선생님들하고 뭐 해서 뭐 진도표 받고 뭐 수업 내용 뭔지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근데 나는 그 과정이 해보니까 너무 좀 힘들더라고. 의미도 없고 의미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의미가 없고 그러면 애들이 우리는 시간표 따라 아이들이 와서 그 시간에 다른 수준의 아이들이 둘이 오기도 하고 한 명이 오기도 하고 뭐 혹은 셋이 오기도 하고 해서 수업을 그냥 나눠서 하기도 하고 1대1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 그럼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때는 니네들이 오는 시간이야 라고 얘네 교과랑 상관없이 오는 거야? 아니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그거는 좀 반대고 우선 기본적으로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영수니까 그치. 영수 시간표를 쫙 모아 그래서 영수 시간표를 최대한 맞춰 우리 똑같은 국어 수학 시간 맞추는 거랑 그래서 국어는 그래도 한글이니까 들어가 있어라. 그러네. 영수 봐. 영수를 우선 쫙 빼. 근데 얘는 2반, 얘는 5반, 얘는 7반이잖아. 그럼 2반, 5반, 7반이 영수가 다 다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선 이거를 다 빼다 보면 얼추 맞기는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영어 시간에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수학 시간에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애들이 그 시간에 들어간다는 거지? 영어 시간에? 영어 수업을 들어가는 거지.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영수를 싹 빼버리면 영수 수행평가는 어떻게 하냐 뭐 그래가지고 무조건 1시간씩은 다 넣는다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나는 영수는 싹 빼는 데까지 빼보고 이제 그 안에서 조정할 때는 얘는 체육을 좋아하는 애니까 체육 수업이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 얘 영어 시간에 불러내리는 바람에 얘가 체육 시간이어서 체육을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애한테 선택권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조정을 해서 이 시간에 수업을 들어갈 수 있게 맞춘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표는 그런 식으로 쭉 빼는데 이제 그렇게 내려오면 얘는 영어 시간이 내려왔고 얘는 뭐 수학 시간 얘는 뭐 심지어 뭐 다른 엉뚱한 수업이기도 하고 다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는 처음에는 뭐 이렇게 뭐 영어를 뭐 이렇게 하는데 영어도 사실 뭐 ABCD 막 애들 모르는 경우도 있고 좀 하는 애들은 뭐 그래도 초등학교 수준 이상의 영어는 해가지고 온 애도 있고 너무 달라. 그래가지고 영어 교과를 막 하게 되는 거야, 영어를? 안 하지. 그래서 안 하지, 우리는. 원칙은 그 교과에 해당되는 걸 해야 그 교과 이수 시간이 되는 건데, 그게 너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특수학급 시간표를 따로 짜. 국어, 수학에서 이 시간에 불러내려서 국어 시간, 수학 시간, 뭐 이제 직업교육 시간, 뭐 쭉 짜지. 그렇게 해서 짜. 특수학급 시간표로 아예 따로 아이들이 오는 시간에 맞춰갖고 걔네한테 필요한 거를 그래서 이렇게 우리 특수학급 시간표를 주지. 그럼 걔네들 영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평가는 어떻게 돼? 이제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마다 다 달라. 어떤 선생님은 굳이 그 수학과 수행평가를 굳이 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그냥 뺏겨 써서 제출만 하게 해주세요 하는 선생님도 있고 우리가 수학 시간에 하는 거 있지. 그거 가지고 내용 주면 그거 가지고 써서 쓰기도 하고 그걸로 열심히 했네요 하고 평가는 사실 그러니까 개별화 평가 내가 내 수업 시간에 한 국어 수학에 대한 평가 그 개별화 교육 계획을 네가 평가하는 걸로 그게 평가를 대신하는 거지. 아니 내가 수업했는 걸 가지고 가면 그렇지. 내가 가지고 개별효과 가면 따로 하고 그리고 일반 교육과정의 선생님이 수행은 그걸 내용 바탕으로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뺏겨 쓴 걸로 가지고서 한 걸로 이제 주는 거구나. 비슷하네. 근데 그 과목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하지. 그래서 보통 나는 1학기 이제 2학기는 안 짜고 1학기 교육과정만 쭉 짜나? 10주차 보통 10회기 10회기 기준으로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 개별하잖아. 수준이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국어 수학은 그냥 개별화로 개별 문제집이나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각 수준에 맞게 하고 이제 나머지 교과들은 이제 내가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를 선정하잖아. 그러면 이번에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평가했을 때 다 수학은 애들이 곧잘 하는데 다들 국어가 다 심하게 좀 떨어지더라고. 근데 수학이 곧잘 하는 정도가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수준이야? 우리 이번에 한 명이 경계성급 같은 애가 들어왔어. 장애인 등록은 안 되고
그런데 어느 특수교육 정도까지 대상자. 따라가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걔는 중1 수학을 해. 중1 정도까지. 그래서 내가 너는 수학을 졸업하여라. 선생님도 중1 수학은 가르칠 수가 없겠구나. 졸업하여라. 이건 따로 학원 가서 배워야 되겠다. 내가 중1 수학을 어떻게 가르쳐? 나 수학 전공 아닌데. 아 그러네. 전공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어떤 애들한테 맞는 어떤 교재 선택하느냐, 교과서 갖다 대는 그런 게 애들은 어려워. 교과서 하고. 오히려 그러네. 수준이 다 다르니까 올해 6명 들어왔잖아. 6명이 수준이 다 다르잖아. 6명 많다. 니네 반만 6명이야? 지금 한 명 더 들어오게 생겼어. 너한테? 너도 또 소문 났나 보네. 내가 이번에 교직원 연수를 장애인의 교육을 교직원 연수에 선생님 못 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또 대신 했어. 했는데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랑 장애인이랑 뭐 이런 걸 조금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뭘 했어.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반에 걔는 특수교육 대상자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막 너도 나도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원하시는 거야? 신청하시겠다며. 잘못했네. 장애인 내가 잘못했어. 내 주둥이를. 그래가지고 지금 한 명은 또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한 명 더 들어오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저하고 먼저 상담을 하고 어머님이 특수학급 2급이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으니까 할 수 있게 부모님하고 먼저 상담을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또 이 담임선생님이 보통이 아니시거든. 어쨌든 2급을 시키시고 싶으신지 자꾸 그냥 교육청으로 바로 엄마를 보내시는. 안 되는데 그럼? 그거 봐야지. 그럼 안 되는데. 그래서 보통 10회기 정도 미리 짜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짜나 10회기를?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애들은 이제 고1이니까 K-위스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평가를 해. 고1은 나는 고1을 맡았을 때는 학습용으로 한번 해볼 만해. 그게 K-위스크가 이번에 5 나왔는데 나는 4 갖고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사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능이 나오잖아. 지능이 나오지. 근데 내가 하는 거는 워낙에 신뢰도와 정확도가 낮으니까 이제 뭐 공개하진 않지. 내가 그냥 참고용으로 참고용으로 이제 보는 거지. 교육 참고용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대충 나오는데 애들이 어휘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말은 해. 말은 하는데 이 학습적 어휘력이나 의사소통의 그냥 일상생활 의사소통을 제외한 나머지 의사소통에서의 어휘력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야. 뭐 설명하기, 추론하기 뭐 이런 쪽 관련해서 어휘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쪽 파트로 의사소통을 국어과 수업으로 1시간 더. 그러니까 이번에는 본의 아니게 국어과 수업이 4시간이 된 거야. 그래서 개별화 학습 시간 문제집 하는 거 1시간 그리고 그거 2시간 그리고 의사소통 1시간 그리고 다른 거 이제 감정표현 관련해서 1시간 이렇게 해서 국어과가 4시간이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의사소통 관련된 거나 감정 관련된 거를 네가 그런 10회기에 대한 건 어떤 식으로 할 거라는 걸 짠다는 내가 거구나. 짜는 거야. 나는 그렇게 10회기를 뭐든지 짜놔. 이 한 학기에 10회기 하면 이제 뭐 학교 행사로 빠지고 좀 애들 활동이 재밌어서 수업 들고 그래서 15회기 20회기씩 짜면 다 못하더라고. 그래서 항상 10회기 왜냐면 우리 뭐 3월 날리고 4, 5, 6, 7 중간고사 기말고사 빠지고 뭐 이러면 10회기 방과후도 딱 한 학기에 15회기 하거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근데 방과후 같은 경우 우리는 3월 말부터 1년에 시작해서 15회기. 우리는 그러니까 총 해서 30회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그렇더라고. 그치 우리도 그렇게 치면 30시간. 그러니까 15에서 나눠서 하거든. 되게 길다. 그런 식으로 수업을 과정 내용을 그렇게 짜는구나. 그럼 편해. 왜냐면 우리는 그러네. 진도가 없잖아. 그러네.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10회차 수업을 그러니까 막 이게 15회기 20회기씩은 사실 힘들어. 나도. 그리고 그렇게 짜기가. 근데 10회차로 그냥 내가 해보니까 10회차로 한 학기씩 딱딱 짜놓으면 이제 수업 고민 오늘 뭐 해 이런 고민은 없어. 그러네. 그러니까 해놔야지 되겠네. 진도표가 이제 나오는 거야. 연간 진도표처럼 10회기. 그 안에서 이제 크고 작은 거는 수업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재밌는 거 조금 이렇게 수정하는 건 그때 하는 거고 변경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간에 뭐 할지는 10회기는 짜놓고. 의사소통하면 어떻게 예를 들어? 국어랑은 또 다를 거 아니야. 이번에는 애들이 어휘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뭐 그런 식 국어과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하는 거지. 제일 처음에 이제
자동차 그림을 봐 애들이. 저게 뭐야? 이렇게 저걸 설명해. 그러니까 애들 한 명이 스피드 퀴즈처럼 애가 한 명이 나와 있어. 그럼 다른 애들이 설명해 줘야 돼. 그럼 자동차가 뭔지. 근데 우리 반 애들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잘 그냥 자동차 편리하게. 모르지 않아. 그럼 자동차 뭐 그냥 쉽게 설명할 수 있잖아. 굴러가는 거. 그 단어를 말하지 않고 그거를 설명하는 우리가 타는 거야. 거, 바퀴 그렇지. 달린 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달려 막 이렇게 엄청 말도 안 되지. 근데 처음에 했을 때는 너무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쉬운 단어로만 해주고 이제 예시를 한번 하고 그래서 이제 3화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니까 한 3번 했거든. 다 확실히 달라. 아 그리고 이번에는 그거 하나 했어. 애들이 수준이 좀 좋거든. 이제 미등록 학생이 3명이나 되니까 우리도 수준이 5학년 수준 좋은 친구들은 5학년 같은 수준의 것들 같은 교과 그치? 같은 학년의 거 따라가. 초등에는 그래도 괜찮아서 미등록이 3명이 있어서 휴머네이드 포스트라고 그 쉬운 뉴스 쓰는 데가 있어. 쉬운 글 뉴스. 어떻게 거기를 이제 내가 나 정말 열심히 하는 교사지. 그러네. 내가 직접 찾아갔어. 아 진짜? 저 연락을 신문사에 전화해서 거기 신문 기사를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애들이랑 시사 공부를 하려고 그걸 봤는데 거기를 보니까 맨 밑에 감수위원회 우리 애들 그 지적장애 애들이 감수위원을 하는 거야. 아 진짜?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해서 전화를 했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원본 신문 기사를 받아서 전문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쉬운 글로 번역을 해. 그래서 쉬운 기사가 나와. 그러면 이거를 지적장애인 친구들이 읽고 무슨 잘 모르는 단어를 물어보는 얘기해보면 그걸 쉬운 말로 바꿔주는 거야. 그게 감수위원인 거야.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우리 나 열심히 하지. 훌륭하지. 어디 이거 교육청 장학사들 봐야 돼. 얼마나 그래. 열심히 하는지. 그래가지고 그 뭐지? 그 신문사에 얘기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원고를 받아. 애들이랑 원고를 받아서 애들한테 나눠주고 그 신문기사를 같이 읽어. 그러면서 애들한테 쉬운 말로 바꿔보라고. 애들한테?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에 줄 긋고 쭉 읽으면서 이 단어 무슨 뜻인 줄 알아?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면 오케이 아는 단어 넘어가자. 이거 무슨 뜻인 줄 알아? 그러면 잘 몰라. 그럼 동그라미 하고 그거를 이제 애들하고 이제 쉬운 말로 바꿔보는 거지. 추측해봐.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거를 바꿔서 했지. 그래서 지금 두 신문기사 2편을 넘겨가지고 감수위원으로 들어가는 거야? 애들 그러면? 이름이 다 감수위원을 찍혀서 신문기사가 올라갔어. 벌써 2편이. 훌륭하다. 애들도 그게 되게 너무 좋을 것 되게 같은데. 뿌듯하지. 일주일마다 자기한테 강화가 되잖아. 그래서 그러네. 우리가 또 올린 2편이 이달에 그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 2편이 된 거야. 진짜? 1편 이게 그래가지고 훌륭하다, 이제 훌륭하다. 거기서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내가 이제 뭐 물론 인기 있고 모든 사람이 많이 보는 신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터넷에서 발간이 되고 있는 정식 신문사에 아이들이 그렇지. 감수위원으로 활동하는 거니까 좋지. 의미도 있고 좋고 애들한테도 어쨌든 근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거를 10회기를 하는 거야. 그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아 기사 읽고 그거는 모르는 단어 하고 그리고 그건 그 앞에 거 뭐였지? 아이들이랑 스피드 퀴즈 한 거 설명하는 거 단어 한 가지씩 이거에 대해서 그치, 설명해봐. 이것도 똑같이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뭐 쉬운 기본 단어였으면? 단어에서 신화했다가 그 다음에는 동사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상황을 보고 그림 상황을 보고 그게 뭔지 얘기해봐. 이제 점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림 상황을 보고 뭐 교통사고가 난 상황 같은 게 있자. 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10차시쯤 가면 이제 그런 뉴스 기사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그림이 연속으로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추측해봐.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상황을 설명해봐. 그러면 뭐가 있고 재밌겠다. 그러면 수업도 재밌겠다. 수업 재밌어. 되게 재밌어. 애들 되게 좋아해. 처음에 스피드 퀴즈 할 때는 게임하는 것처럼 그때 중간중간 이제 다 어려운 단어를 넣어놓으면 애들이 너무 이제 힘들어하잖아. 그래가지고 한번 그냥 애들한테 그 단어를 넣어봤어. 초면. 초면에 신뢰감을. 그러니까 애들이 어서 들어는 본 거야. 그러니까 막 별별 게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남자 여자 데이트할 때요 뭐 이렇게 아 재밌네. 그래서 아 이게 꼭 데이트할 때 그 데이트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뭐 만난 적이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초면이라는 단어를 배우고. 근데 진짜 필요한 거기는 하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단어들을 그래서 이제 단어가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면 이제 동사로 넘어가는 거야. 그 동사도 이제 동사. 제일 처음에는 기본 동사 애들이 좀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이제 기본 동사 넘어갈 차례거든. 언어 치료 활용편인데? 그래? 기본 동사 아니야? 편으로 같이 하시고. 어떻게? 기본 동사 편으로 넘어갔어. 그러면 이제 연습을 먼저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는 뭐 자르다, 뭐 그치? 뭐 뛰다, 달리다, 먹다, 웃다 이런 단어는 애들이 너무나 잘하지. 쉽게 잘하지만 그 단어를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처음에 또 이제 어렵지. 단어 하다가 동사 넘어가면.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 동사가 좀 익숙해지면 한두 번 해서 익숙해지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좀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동사 단어가 추가가 되는 거야. 좋네. 그걸 나중에 사전 만들기 같은 거 해도 재밌겠다. 다 했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만든 걸 가지고 사전처럼 아니 뭔가. 노트를 이제 만들어 줬어. 그러면 그 노트에 이제 어려운 단어 뭐 이렇게 애들 다 뜻을 적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 하루에 뭐 6개에서 7개 단어를 배우니까 6개에서 7개 단어 중에서 한 시간에 처음 배운 단어 그러면 이제 처음 배운 단어를 쓰고 거기에 이제 맞게 짧은 글 한 줄 짓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거에 대한 문장을 만드는 거야. 초면이면 초면에 어쩌고 저쩌고로 자기가 문장을 짓는 거야. 그 뭐 예를 들어서 헛소리 뭐 이런 게 있었어. 한번 이제 재미삼아 넣었던 단어가 헛소리가 중간에 웃기라고 헛소리를 넣었어. 그러니까 뭐 이제 애들이 그걸로 근데 이제 그렇게 배우고 나면 원래는 단어 주고 짧은 글 써봐 그러면 못 쓰는데 그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단어를 주고 짧은 글을 쓰라고 하면 아까 상황 설명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 막 온갖 말이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대화체로도 짧은 글을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응용이 좀 수준이 되는 애들은 그렇게 응용을 해서 다 만들더라고. 그래서 재밌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재밌네. 그거 초등에도 수준 좋은 애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리고 나는 항상 이벤트성 수업을 하나 넣어. 애들이, 나도 그거 필요한 것 같아. 애들이 항상 자존감이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자존감이랑 성취감이 애들이 너무 없잖아. 기본적으로 항상. 그리고 초등은 좀 덜한데 고등에 오면 거의 애들이 그게 없어. 없어. 자존감. 뭘 잃어본 적도 없고 늘 못하는 아이였고 갈수록 격차가 나면서 나는 항상 밑으로 가는 애. 그렇지. 난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중요한 것 같아 정말. 아니, 왜냐면 자존감이랑 그런 성취감이랑 자신감이 늘어나면 애들이 어휘력도 굉장히 좋아져. 자신감이 생기면 뭔가 이렇게 애들이 도전해 보려는 것도 생기고. 그래서 항상 이벤트성 그 자존감 프로젝트 하나씩 꼭 넣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이모티콘 제작을 넣었어. 전에는 뭐였지? 전에도 뭐 하나 했던 거 특이한 거지. 애들하고 뭐 매번 달라. 그러니까 해마다 하나씩. 또 뭐 도자기 대회도 나가고. 그래. 그 전에 도자기 대회 말고 뭐 하나 미술 대회인가 뭐 하나 했었는데. 우리 영화 대회도 장애인 스마트폰 영화제도 영화제 나가고 그래 그런 것도 그렇구나. 도자기 만들기도 하고 만들기가 아니라 대회 나가서 상 받았지. 훌륭하지. 아니 진짜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 떨어져도 되니까 이모티콘을 카톡에 이모티콘 어렵다고 하더라고. 어려워. 그래서 내가 일반 일러스트 한 사람들도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그거를 또 방과후 강사도 이제 하려고 2학기 때는 내가 그걸 전문이 아니니까 그걸 못하니까 이제 2학기 때는 방과후 강사로 좀 하려고 통화도 다 해놨어. 섭외도 해놨어. 그래갖고 그거 했는데 나보고 카카오톡 너무 어렵다고. 맞아. 나보고 라인을 안 해. 라인은 다 된대. 근데 우리 애들이 라인을 안 쓰거든. 자기가 쓰는 걸로 해야지. 자기가 쓰는 걸로 일단 해야지. 도전. 그래서 우선은 카카오톡은 도전. 떨어져도 좋으니까 괜찮아. 그래. 도전. 만들어 놓은 소스라도 어쨌든 남는 거니까. 진짜 훌륭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애들하고 하고 있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캐릭터를 니네 마음대로 해봐라 막 했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종이에다 그리고 온갖 거 쓰고 뭐 어떤 멘트가 좋겠니 막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의사소통이랑도 연결되네. 이것도 다 국어과 쪽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봐봐. 처음에 이제 애들이 막 이렇게 귀여워. 이제 깜놀.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막 그린 거를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나서 행복이라는 거에서는 뭐 어떤 거 해볼래? 이렇게 각자
너는 행복 어떻게 표현할래? 글 어떻게 쓸래?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 약간 모양새가 갖춰가지. 그러네. 괜찮네. 이제 유일하게 10주차가 아니고 이것만 이거 1년치. 1년. 예, 이제 겨울에 마무리하러. 겨울에 이제 카카오톡에 넣어보려고. 훌륭하다. 이게 이벤트성 수업이야. 그런 식으로. 그래. 전에는 영화 제작이 이벤트성이었고, 근데 그 이벤트성이라는 건 아이디어는 네가 계속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면 애들을 봐야지 먼저. 그러니까 애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걸 고민해서. 만약 하는 편지. 재밌네. 저도 한번 이런 걸 해봐도 될까요? 그 10주차 좀 꼭 해보세요. 저에게도 네. 소스를 좀 주시면 제가 아니 근데 재밌어. 진짜 재밌네. 그렇게 해서 하면 얘기만 들어도 재밌네. 그렇게 해서 하면 고등학교는 수업 준비가 어떤 면에서 너무 힘들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교육과정 아무것도 없이 특수교사한테 그거를 다 채우라고 하는 거거든. 일반 교육과정은 이미 다 촘촘하게 짜여있고 뭐 자기 과목에 해당하는 것만 또 해야 하면 되는 거라서. 일반 교육과정 어떻게 변형해서 써 우리가 어떻게 그러네. 수정해서 써 그거를 내가 그러네. 무슨 그 교과 전문가도 아닌데 그러네. 내가 그 통합사회랑 그러네. 국어랑 어떻게 그걸 내가 어떻게 수정했어. 아니면은 완전히 특수교사가 일반 교과 수업에 그 뭐라 그러지 보조교사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거 막 이거 이해할 수 숙제해주게 있게. 해주는 그렇지. 수준밖에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완전 고등은 정말 실제로 아이가 사회에 던져졌을 때 전에 자립 이야기 했잖아. 그것처럼 실제로 던져졌을 때 내가 가장 필요한 기술들을 교육과정 안에서 풀 수 있게 해주면, 얻을 수 있게 해주면 돼. 그게 진짜 좋긴 그러니까 하네. 그래서 약간 직업교육과정에는 그래서 뭐 아직 1학년이니까 기초작업기술 난 기초작업기술 과학상자 많이 쓰거든. 조립하는 과학상자 거. 만들기. 도면도 봐야 되고 그리고 과학상자도 하고 컴퓨터 활용. 이력서는 나중에 쓸 수 있어야 되니까 문서 편집. 컴퓨터 활용. 그건 직업 내가 교육. 얘네들 또 3년 데리고 가면 3년 교육과정이랑 이게 작년에 졸업시킨 애들 3년 교육과정이었잖아. 그러니까 완전 다르더라고. 이 3년 교육과정을 짤 때는 훨씬 더 고민하게 되겠네. 더 고민하고 더 재밌었어. 근데 1년 교육과정이니까 이렇게 장기로 뭔가를 계획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이거를 그러면 교육과정을 그걸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인 거지? 세워놓고 우리처럼 그러니까 초등처럼 교육과정 1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결제를 올리고서. 그치. 그럼 너네 반만 있는 반 교육과정이 따로 있는 거야? 아니면 다 같이 세 반 다 똑같이 있자? 따로. 선생님 따로 각자 짜? 나는 개인적으로 각 특수학급마다 그 학교에 맞는 학급. 특수학급 그 교육과정이 3년치가 그래서 1학년 때 뭘 배우고 2학년 때 뭐 하고 3학년 때 뭘 배웠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게 안 돼. 특수교사가 1, 2, 3학년 3명이잖아. 3명이 다 마음이 맞는 게 아니기 그렇지. 때문에 이렇게 이게 안 하고 싶어요. 그럴 안 수도 하고 있으니까. 싶어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게 어쨌든 매번 새로운 게 들어갈 때마다 교사가 들어가야 되는 노력과 에너지가 있지. 있잖아. 그게 싫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그게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짠 교육과정이 또 뭐 최고의 교육과정인 것도 아니고 그럼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마다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제일 그게 항상 어려워. 하는 말이 그 말이지. 애가 달라서 못한다. 우리 애는 달라서 못한다. 그러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 역량이 되게 크겠다. 완전 심한 것 같아. 난 좀 너무 어떤 면에서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해. 그냥 그러네. 특수 학급은 과하다고. 더더욱이 그러네. 더 과하다고 생각해. 교사에게 짊어지는 내가 한 과목 교육과정 짜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그거를 골고루 아이들 수준별로 말로 그걸 맞춰서 맞춰서. 다 한다는 게 그리고 좀 그런 너가 한 것처럼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교육과정들이 좀 많이 있으면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선생님들이 난 약간 그런 식을 많이 권해. 오늘 나 너무 많이 도움됐어. 그래서 나는 비슷한 방식이면 그림책 가지고서 아이들한테 접근하는 게 의사소통이나 아이들이 재미있어하는 요소들이랑 접목시키기에는 편하더라고. 그림책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뭐 다른 게 없을까 그냥 그 생각으로 텃밭 기르기, 식물 기르는 거나 프로젝트처럼 하는 거나 아니면 과학 활동, 애들이 이제 과학 과목이 어려워지고 과학 실험하는 거 재밌는 요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한번 해볼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정말 막연하게. 근데 네가 말한 것들이 되게 좋네.
너밖에 없어. 내 거 좋아해 주는 사람. 그래? 아닐걸? 너는 나의 지원자. 다 좋아 나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